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뜻을 모아 조례 제정에 나서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창원 지역의 첫 주민조례인 급식노동자 건강증진조례안이 다음 달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집니다. 창원을 비롯해 거제 등에서도 주민조례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급식소 노동자들. 경남의 학교 급식소 노동자 가운데 580명, 20% 정도가 폐 이상 소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창원시의 첫 주민조례인 급식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창원시 의회에서 수리됐습니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수는 창원 지역 18살 이상 인구 150분의 1인 5,810명, 6,200여 명의 서명이 인정돼 청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주민조례 청구 수리안이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 급식소 노동자 건강권이 주목받으며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업 등 민간 급식소는 사실상 사각지대였습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급식소 종사자 건강 증진 계획, 질병 진단과 예방 사업 등을 하고 민간에 개선 권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 달 시작될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 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2021년 별도 법이 만들어진 뒤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든 경남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흔쾌히 다 이제 서명해 주시고 공감하시고 그 옆에 분들한테도 같이 서명하라고 또 얘기도 해주시고. 경남에서는 또 창원의 무상교통 지원조례, 거제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진주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가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구권을 주민에게 부여해 놓고 좀 과거보다는 요건을 완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놨다. 원내 진입하지 못한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주민조례가 직접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영역 확대에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본격적인 산불 대책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지난 봄 합천과 하동에서 대형 산불을 겪은 경남은 올해부터 광역 전문 진화대 운영을 강화하는 등 산불 대비에 나섭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불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119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자치단체와 산림청 진화대가 초기 진화에 나서고 소방차는 민가로 내려오는 불을 막습니다. 사천의 한 야산에서 산불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입니다.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오늘처럼 재난 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거창과 산청 등 경남 7개 시군 등을 관할하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도 다음 달 산불 대책 기간에 맞춰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습니다. 강호포 헬기의 1년 점검도의 정비를 수행하였고 산불 감시용 드론의 작동 점검, 그리고 소형 헬기에 산불 진화용 물탱크를 장착하는 등 대비를 마쳤습니다. 경납고에서 헬기를 꺼내 점검하고 실전 같은 진화 훈련도 반복합니다. 이 산림청 헬기는 5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 물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 훈련과 정비를 통해 출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초기 진화의 관건입니다. 올해 경남에서 난 산불은 54건, 피해 면적은 330여 헥타르로 평년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지난 봄 합천과 하동 대형 산불 영향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별도 훈령을 제정해 광역 산불 전문 진화대에 지휘 감독 권한을 강화합니다. 경남도지사 판단에 따라 시군 진화대를 인근 지역에 급히 투입할 수 있고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도 명확해집니다. 규정을 마련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근 시군에 있는 진화대원들이 소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농작물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나는 걸 막기 위해 용농부산물 안전처리에 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의사인 한 교수가 간호사에게 원치 않는 구애를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스토킹 수준의 문자 폭탄은 휴일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간호사인 20대 A씨. 3년 전 40대 의사인 교수가 담당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업무를 빌미로 시작된 연락이 어느 순간 사적인 만남 요구로 둔갑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교수의 차량으로 불러 해외 학회에 같이 가자고 하거나 부서 회식이 끝나면 단둘이서 2차를 가자며 몰래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웃는 모습은 언제 봐도 좋다. 목소리가 듣고 싶다. 답장하지 않아도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는 주말과 휴일, 밤낮 없이 계속됐습니다. 주말마다 연락이 오고 바다 보러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이렇게 퇴근 후에도 연락이 오고. 교수의 집요한 연락은 3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직장 상사인 탓에 신고도 못한 채 견뎌야만 했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거절이나 불편하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오히려 교수는 마음 정리가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근무 강도가 높은 부서로 인사 조치하겠다며 압박까지 했습니다. 저한테 부서 이동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A씨는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락의 반복성이라든지 지속 기간이라든지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보여서 충분히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KBS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교수와 간호사를 분리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은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이번 주말은 현대무용의 거장 안은미 안무가와 창원의 평범한 할머니들이 선사하는 막춤 무대를 소개합니다. 또 100년의 영화 역사를 지닌 통영에서 첫 영화제가 열립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논과 과수원, 어시장 생선 가게와 차가운 바다. 억적같이 살아온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 모습 그대로 흥겹게 춤을 추는 할머니들. 고단함을 잊은 유쾌한 몸짓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 조명 아래 전문 무용수들과 함께 숨겨왔던 길을 발산합니다. 10년 넘게 전국을 돌며 할머니들의 막춤을 기록해온 안은미 컴퍼니의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가 창원 3.15 아트센터를 찾습니다. 창원에 사는 70살 이상 할머니 12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늙으니까 용기가 생겨요. 나도 더 늙기 전에 그런 무대에서 막춤 한번 춰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는 해외에서도 50여 개 극장과 축제에 초청됐습니다. 한국 역사의 근대사를 담고 있는 어머님들의 몸을 바라보는 공연입니다. 그분들이 지내온 역사, 그것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탈북 과정에서 아들을 잃은 명선은 남한에서 부활의 교리를 믿게 되고 경남 고성에 정착합니다. 대서양에서 한 어선이 고립된 펭귄 가족을 구출하지만 급격한 기후변화로 불행이 닥칩니다. 첫 번째 통영영화제가 사흘 동안 통제영 거리 등에서 열립니다. 통영 영화의 역사를 보면 100여 년 전 복례극장이라는 공간이 있었고 그 영화의 맥을 잇고자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린, 레드, 블루가 주제인 첫 통영영화제의 개막식 사회는 배우 이필모 등이 맡고 경쟁작과 초청작 20편이 상영됩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온화한 아침입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6도, 의령이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1도 안팎에 그치는 등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짙게 끼어있는 안개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거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토요일과 휴일인 일요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6도, 창녕이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1도, 의령이 22도로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1도, 합천이 1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1도, 거창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천 해경이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유통책 30대 B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A씨 등 4명의 집과 은신처에서 필로폰 약 1g과 펜타닐 패치, 주사기 등을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또 진주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동경찰서 소속 한 간부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15일 진주시 일반성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고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동경찰서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경남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창원지법은 옛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마지막 공판을 앞둔 지난 4월 잠적했고 이후 지명 수배가 내려져 넉 달 만에 경기도 군포에서 붙잡혔습니다. 창원지법은 7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50대 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부모님의 집이 압류된 상황에서 세금 압류를 해결하도록 요구한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버지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A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